도시 한복판을 어슬렁거리는 맹수 한 마리. 언제부터인가 회색 빌딩 숲 사이에 사나운 맹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넓은 야생의 초원에서 날렵한 몸놀림으로 먹이를 쫓던 그들은 어떻게 인간의 곁으로 오게 된 것일까요? 세상에는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뒤흔든 쇼윈도의 호피무늬 슈즈. 호피무늬의 유혹 앞에서 결국 그녀는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호피무늬 옷은 요즘 흔히 말하는 엣지 있는 여성들의 옷장 속 필수 아이템입니다. 그런데도 참 이상하죠? 새로운 호피무늬 옷 앞에 서면 또 다시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호피무늬 많이 즐겨 입고요. 특이하고 이렇게 걸쳐 입는 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좀 많이 입어요. 이제 길을 걷다 호피무늬 옷을 입은 여성들을 만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도시라는 낯선 공간에 야생의 맹수들이 나타난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여자들은 왜 금방이라도 맹수가 튀어나올 것 같은 이 호피무늬에 마음을 빼앗긴 걸까요? 10년 넘게 호피 옷을 즐겨왔다는 박자영 씨의 집. 선생님 인사.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 뜻밖에도 우리를 맞은 이는 호피 옷차림의 어린아이였습니다. 배꼽 인사. 호피 애호가인 엄마 때문일까요? 온 가족이 호피무늬 옷을 즐겨 입습니다. 편하게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집에서도 좀 패션 스타일 있게. 자, 여봐라. 패션 감각이 뛰어난 엄마 덕분에 3살 난 현승이는 최연소 호피 애호가로 기록될 것 같네요. 이 가족의 호피무늬에 대한 남다른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침대 이런 거는 그냥 제가 시장 다니면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던 것들이고 쿠션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뭐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저기 의자에 있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스카프로 사용하던 것들을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했어요. 호피를 많이 좋아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뭐 레깅스, 그다음에 옷 같은 거 몇 가지. 집안 어디를 둘러봐도 호피무늬가 눈에 띄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남편이랑 저랑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무늬가 마음에 들어서 하나씩 사 모은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반바지. 가방과 신발, 액세서리를 비롯해 20가지가 넘습니다. 선생님 넘어보고 아이뻐. 이제는 직접 호피 아동복을 만들어 판다는 그녀. 우연히 아이들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주부들 사이에 화제가 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젊은 여성분들 사회적인 진출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예전처럼 그 여자는 무조건 핑크색, 파스텔톤 이런 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좀 강렬하고 가끔은 좀 섹시한 이런 이미지 그런 걸 많이 어필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호피무늬에 대해서라면 저 호란도 할 말이 많습니다. 가수이기 이전에 평소 호피무늬 옷을 즐겨 입는 한 사람의 호피 마니아니까 말이죠. 되게 이제 생각하기엔 좀 특별한 자리나 아니면 뭐 의상으로 입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집에서 입는 잠옷도 호피무늬예요. 예, 진짜로. 그래서 좀 평상시에 많이 즐겨 입는 편인 것 같아요. 특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무대 위에서 호피무늬 옷은 제게 마치 날개를 선물하는 것 같습니다. 블랙 원피스처럼 굉장히 흔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또 그런 프린트가 아니다 보니까 좀 대담한 기분도 들고 자유로운 기분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 레오파드를 입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입고 있는 이 호피가 알고 보면 다 같은 호피 무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호피는 말 그대로 호랑이의 털 가죽을 뜻하지만 호피 무늬는 고양이과 맹수들의 무늬를 통틀어 부르는 말로 쓰입니다. 얼룩말과 기린까지 더해 애니멀 프린트라고 불리기도 하죠. 고양이과 맹수들의 무늬는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무늬로 종류를 구별할 수 있을 만큼 말이죠. 호랑이는 황색 털에 검은 줄무늬가 있고 치타는 검은 점들이 찍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표범과 재규어인데요. 장미무늬 안이 비어 있으면 표범, 작은 점이 있으면 재규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호피 무늬의 대명사는 바로 표범입니다. 재규어 무늬 같은 경우는 딱 그 노란색과 검은색 두 가지의 색깔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세 가지, 네 가지 색 정도 이상이 되어야지만 뭐 다양한 어떤 색채로의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이해서 사실 표범의 무늬가 디자이너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이고 또 산업적인 생산성 면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무늬이기 때문에 어떤가요? 이제 좀 구별이 가시나요? 제가 보기엔 글쎄요. 이게 표범무늬고 이건 치타가 아닐까 싶네요. JYP and the Wonder Girls, we're back. 호피 무늬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건 3년 전부터입니다. 원더걸스가 호피 무늬 의상을 입고 나오면서 그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아줌마 패션으로 통하던 호피 무늬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 후로도 호피 무늬 옷을 멋지게 소화해낸 연예인들의 모습은 젊은 여성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올 초 연인 장동건 씨와 함께 입국해 숱한 화제를 뿌린 고소영 씨. 그런데 그만큼 주목받은 것은 그녀의 호피 무늬 코트였습니다. 이런 여성들의 심리를 이용한 스타 마케팅 역시 호피 열풍에 빼놓을 수 없는 한 요소겠죠. 호랑이 해인 2010년이 되면서 패션계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호피 무늬.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도 재래시장에서도 호피 무늬가 더 많은 여자들을 유혹합니다. 호피는 예전부터 잘 유행을 했었는데 올해 특히 더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으로 호피가요. 이렇게 마우라까지 세트가 돼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냥 반응이 좋아요. 화장품, 시계, 미용기구, 강아지 옷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물건들도 호피 무늬를 통해 여자들을 사로잡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방 안이나 신발을 신으면 보이지 않는 깔창까지 여자들은 왜 보이지 않는 곳에까지 호피 무늬를 가까이 두고 싶은 걸까요? 여기 이분께 물어야 할 것 같네요. 옷은 제2의 피부라고들 하죠. 호피 무늬가 피부처럼 느껴지는 헤어 디자이너 현실고 씨. 못 말리는 호피 무늬 사랑은 20년간이나 이어져 온 것입니다. 어디 지나가다 딱 호피 딱 보이면 일단 딱 이렇게 시선이 멈춰져요. 잠깐만 애들이 다 말려요. 아유 그만 사세요 호피는 이런 식. 그런 식에서 일단 호피만 딱 띄어요 일단. 그녀는 호피 무늬가 누구보다 주목받고 싶은 여자의 욕망을 채워준다고 말합니다. 직업 특성상 강한 개성을 심어줘야 하는 그녀에게 호피 무늬는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다 쳐다봐요. 안 쳐다보면 이상하던데요.
워낙에 모르겠어요. 주인공 심리가 있는지 조연을 안 해봐서 그런지. 시선을 집중하게 하는 호피 무늬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명도 차이가 가장 큰 노란색과 검은색의 대비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경고를 나타내는 전봇대도 호피 무늬와 같은 색입니다. 표범무늬라는 것 그 자체가 옐로우 오렌지라는 약간 주황빛이 나는 그 오렌지 색깔을 굉장히 명도를 밝게 변형시키고 그랬을 때 굉장히 그 명도 차이 그 대조로 인해서 사람의 어떤 주목을 이제 끌 수 있는 그런 패턴 자체가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돋보이고 싶은 여자의 마음. 그것을 채워주기에 호피 무늬만한 것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실제 호피는 오랫동안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아직도 그 전통이 전해 내려옵니다. 바로 3주 전, 남자들이 표범 가죽을 두르고 치러진 대통령의 결혼식. 예외는 신부뿐입니다. 호피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기원은 고대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표범의 가죽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고위 신관들뿐이었죠. 힘과 용맹을 나타내는 맹수들의 가죽은 바로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호피 무늬가 여성의 특권이 된 건 채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20세기 염색 기술의 발달로 호피 무늬가 등장하면서 여성 패션으로 대중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 호피 무늬는 관능미의 상징이 됩니다. 크리스티앙 디올, 입생 로랑과 같은 디자이너들이 가장 사랑했던 무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호피 무늬에서 섹시하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걸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1960년대의 그런 여배우 같은 스타일이 되겠죠. 이런 거는 데님 하나만 입고 이 하이힐을 신더라도 굉장히 섹시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자나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남성적인 이미지지만 레오파드나 치타의 경우에는 일단 생김새도 굉장히 여성스럽게 생겼고 그다음에 굉장히 날렵하기도 하고 또 이 프린트가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죠. 잘록한 허리와 풍만한 엉덩이가 균형 잡힌 여성의 몸매와 비슷하지 않은가요? 예부터 관능미의 상징으로 여겼던 고양이과 동물. 성적 매력이 있는 젊은 여성을 섹스 키튼, 즉 새끼 고양이라고 칭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저희 신랑이 조금 더 다르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호피 무늬를 입으면 분위기가 조금 더 섹시하다고 하긴 하던데 모르겠어요. 뭔가 야생적이면서도 강렬해 보이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그 호피 패션을 좋아해요. 그 동물이 싫어요. 표범이나 뭐 네. 호랑이 종류들이요. 네, 너무 세 보이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분께서는 그럼 한 번도 그럼 네, 안 입으셨겠네요? 네, 저 입히고 싶지만 입히고 싶어. 좀 아쉬우시겠어요? 네, 좀 아쉬워요. 패션은 분명 존중해야 할 개인의 취향입니다. 이렇게 과시하려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피 무늬를 바라보는 시선은 남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런 생각을. 피가 되게 야생적인 패턴이니까 보면은 되게
약간 드세다고 해야 되나? 강하고 이제 말 걸어도 잘 좀 까칠하게 대답할 것 같고 그런 좀 다가가기 어려우면서도 시선은 끄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남들의 시선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추구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인기를 끄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과시하려고 그러고 돈도 많이 쓸 것 같고 그런 이미지예요, 저한테. 좀 입으면 아무래도 좀 강해지는 느낌?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조금 부드러운 여성상에서 좀 커리어 우먼 같은 세련된 이미지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자들에겐 이른바 엣지의 상징인 호피 무늬. 하지만 남자들에게는 왜 과도한 패션으로 다가오는 걸까요? 전통적인 여성, 좀 지고지순하고 또한 가정적이고 그러한 그 뭐 순한 여성의 이미지를 보아왔던 그런 남성들에게는 여자가 저렇게 뭔가 좀 씩씩하고 좀 도발적인 또 어떤 힘과 뭐 권력 혹은 또 뭐 과시한 단 저러한 패션을 입었을 경우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겠죠.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남성들보다 뛰어난 점포 능력 있는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권력의 상징이었던 호피가 유행하게 된 배경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 것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죠. (20, 30대) 젊은 여성들로 이루어진 한 광고 대행사. 회사를 이끌고 있는 주미정 대표도 호피 무늬 옷을 즐겨 입습니다. 여성 CEO로서 남자들과 대등한 지위에서 모임이 잦은 그녀에게 호피 무늬는 당당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뭐 광고주 미팅을 들어가던가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자리에서도 너무 세 보이지 않는 정도의 호피 소품으로 포인트를 준 의상이나 아니면 액세서리를 착용했던 것 같아요. 직장 여성들한테 어떤 이렇게 당당한 표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소극적인 표현이 아닌 자신감 있는 표현. 호피 무늬는 이 시대를 사는 여자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좀 더 당당해 보이고 싶고, 좀 더 주목받고 싶고, 좀 더 사랑받고 싶은 여자의 마음을 이 호피 무늬만큼 잘 채워주는 도구도 없기 때문이죠. KBS